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특검법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다가 상설특검이란 새로운 제도를 다시 한번 도입하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결국엔 이제 특검이 2개가 추진된다는 건데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2요구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제2요구권이 돌아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검법이 계속 좌초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이 통과를 못 시킨 거잖아요. 근데 상설특검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201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또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상설특검 가동이 가능하고 또는 행안부 장관이 요구할 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가요? 법무부 장관이 요구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가능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결은 딱 한 번만 해도 된다는 한번만 해도 말씀. 되는 거죠. 예. 네, 국회만 통과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이 그런 얘기인데, 어제 이제 상설특검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문제, 그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그거 이제 3부는요, 뭐 이 그 카톡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에 원래 있었고 이 상설특검에는 다른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관 마약 수사 의혹, 이게 이종호 씨 관련된 게 대부분이에요. 김건희 여사, 이종호 씨 연관성, 요 3개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2개하고 하나가 들어간 게 뭐냐면 그 증감법. 증인과 감정법 있지 않습니까? 국회 출석 안 한 사람들, 요청은 출석 안 하거나 위증한 사람들의 처벌에 관련된 거, 요것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도 사실 증인으로 채택이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데 오지 않았죠. 얘는 출석을 안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을 3가지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게 약간 논란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상설특검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위원이 이제 7명이거든요. 근데 7명 그 특검을 임명하는 위원회가 7명인데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사람이 7명이란 말씀. 그렇죠. 그 중에 과반수가 정부 여당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의 법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법이 함께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상설특검을 하더라도 만약에 정부 여당, 근데 이게 제한은 있어요. 민주당이 제안한 건 뭐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에 한해서만, 모든 상설특검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상설특검을 할 때는 지금까지 7명 중에 4명이 정부 여당 측에 추천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바꾸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아무래도 정부 여당과 가까울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걸 바꾸는 거 같고, 이 2가지가 지금 함께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설특검안만 통과시켜서는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이 만약에 정부 여당 쪽에 좀 더 많은 숫자가 있으면 사실은 상설특검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는 야당의 추천 몫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바꾸는 그런 개정안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말이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미니특검이라고 해서 뭐 규모도 좀 적고 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고 하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거고, 결국 이제 일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같이 간다는 거는 일반 특검에 있었던 그 표결 다음에 제2요건, 거부권 그 도돌이표를 끊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과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이제 다시 또 발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국정감사 끝나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김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제보 의혹이 또 추가로 이제 제기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발의 또 재발의했을 때 대통령은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 내에 한동훈계를 향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 당신네들 그 표결에 참여하거나 찬성표 던지거나 아니면 우린 쪼개서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설특검은 이제 이번 그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특검 기간이 150일인데 상설특검은 90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검법 보통 이제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되는 특검법은
검사를 뭐 몇십 명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검사 5명밖에 투입을 못 해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수사관들에서 행정 인력 한 30명 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안도 줄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줄여서 뭐 세 건씩 해가지고 여러 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원래 지금 포함되어 있는 혐의는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거의 10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상설특검으로 하면 3개로 쪼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하는 거를 사실은 보여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위기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뭐 결국 이제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는 이제 김 여사가 이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는 그런 길을 열어보겠다.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설특검 통과될 것인가, 이걸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 개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 거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과 추경 원내대표의 발언이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야당이 이제 검사 역할 하겠다는 거 아니냐. 기승전 이재명 방탄 아니냐. 이런 얘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어차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밖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안 그래도 이번 국감 과정도 저쪽에서는 김건희 프레임 들고 나왔을 때와는 뭐로 대응을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뭐 방탄 프레임을 걸어서 다시 한번 좀 반전을 꾀해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제 저런 이제 논평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뭐 상설 특검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에 지금 논란이 꽤 여야 간에 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거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이 됐을 때도 활용하면 돼요.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어땠습니까? 검찰총장 하다가 또 이렇게 대선 후보로 떠오른 과정이 또 어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 당시에 권력형 비리 수사 위에서 못하게 하는 거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권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정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는 그러면 눈 감으라는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찰총장 그 당시의 논리 그대로라면 이번 정권에서도 발생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그것과 이반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지탄이 쏟아지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야당이 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약간 이제 우회로를 이제 택하는 건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 글쎄요 뭐 국민의힘이 뭐라고 논평을 내놓든 제가 보건대는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별로 이렇게 호응을 좀 얻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뭐 이제 그런 보도도 좀 일부 나오고 있고 또 보수단체에서 광고까지 실었더라고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수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 청와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의 그 친윤계들이 약간 고립돼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런 상황 인식도 좀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대통령실 입장문도 관계자의 말도 그런 거고 그리고 추경 원내대표의 그런 거고 이번 상설특검이 가동되게 되면 결국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 거고 국회 규칙 개정안도 역시 가결이 될 거고 뭐 특별검사 추천인은 구성이 될 거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반탄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안 받고 있습니까? 무슨 판결이 안 나옵니까? 그거 선고 나옵니다. 선고. 뭔 방탄을 한다는 거죠. 대체 예를 들면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이 되거나 재판이 뭐 진행이 안 되거나 선고가 안 나오나 이러면 방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무슨 뭐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검찰이 2년, 4년, 3년 이렇게 막 그 구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무슨 방탄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건과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방탄 얘기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대통령이 추천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것도 저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추천받은 특검 중에서 3일 이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의무 조항이에요. 네. 3인 위원회 임명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차이피 밀어보세요. 그럼 법률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도 문제를 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바꾸는 이유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그거를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하게 하려면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잘 수사를 해야 되겠죠. 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제대로 밝혀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게 하고 거기에 타당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뭐 모든 걸 주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만약 아무 문제 없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면 특검을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도리어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반드시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통과되면. 예. 만약 그걸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